와, 양 변호사님 방금 영상이 잠깐 나갔는데 세상에 저런 일도 있네요.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고 무섭습니다. 이게 지난달 17일 날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이고요. 제보자분은 그때 이제 청주에서 천안에서 충주로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2차선이잖아요. 옆에 대형 트레일러가 오니까 좀 불안하고 무섭고 위험할 것 같아서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럴 때 바로 트레일러 앞에 있던 차 두 대가 또 한편을 1차선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앞질러 가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또 한 1km 정도 간 뒤에 우회전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예. 나란히 트레일러와 같이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제보자는 최대한 트레일러와 멀리 좀 떨어져서 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사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멈춰! 멈춰! 자, 당시 영상 직접 보시죠.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게 약간 서커스 하듯이 뭐 균형을 이루어서 가는 거였다고 저도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저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고 하잖아요. 뭐 가족들하고 통화는 못 하겠네. 아, 제발 아프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게 내 마지막인가? 뭐 이런 생각이 빠르게 화살처럼 이제 스쳤습니다. 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지금 보다시피 트레일러는 1차선이고요. 제보 차량은 2차선인데 이렇게 접촉이 생깁니다. 근데 90도로 꺾이면서 트레일러 앞에 지금 걸쳐진 상황이에요. 네. 이 제보 차량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문제는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멈춰! 멈춰! 계속 얘기를 하고 앞 창문은 이미 부서졌어요. 안 보입니다. 운전자가. 네. 절대 소리도 못 듣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빵빵. 브레이크 빵빵 눌렀는데 못 듣는 것 같고 예.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거나 둘 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혹시나 그렇게 하다가 균형이 상실돼서 급정거가 되면 튕겨져 나갈 수 튕겨져 있어요. 나가거나 아예 밟혀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깔려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저 좀 잡아주세요. 이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제보자 차량, 이게 트레일러. 이렇게 밀고 쭉 600m를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보자 차량을 트레일러가 앞에 끌고 600m 정도, 약 36초가량을 달렸었는데요. 그건 어느 순간에 이 제보자 차량이 정상 주행차로 돌린 다음에 갓길에 차가 정차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트레일러는 정차를 안 하고 거기서부터 약 100m가량을 또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막 비상깜빡이를 깜빡깜빡 켜고 있으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사고를 인지했겠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렇게 1m가 아니고 600m 갈 정도면 사고를 인지를 했겠죠. 그런데 이 제보자 저렇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네. 차량만 좀 파손을 입었던 상태인데 근데 그 당시 아까 뭐 비명 들었죠. 예. 으악 이런 거.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죽을 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아까 말씀대로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겠습니까? 정말 저 순간, 그 찰나의 순간 본인의 어떤 일생이 진짜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펼쳐졌을 겁니다. 정말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지만 천만다행 갓길에 멈췄습니다. 그 뒤엔 어떻게 됐는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놀라서 이제 좀 숨을 고르고 있었고요. 제 전방에 한 100에서 한 150여 미터 앞에 그 해당 차량이 정차를 한 걸 봤습니다. 근데 한 3분간 정차를 해요. 이제 저는 도망가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서 내리려고 했는데 여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현장으로 사람 보내드릴게요. 예, 전이차도 같이 치료하세요. 예, 차가 완전히 완파됐어요. 이거 중부 내륙인 것 같습니다. 차량 도주해요. 도주를 해요? 네, 목소리 들으셨죠? 참 그대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제보자의 차가 멈추고 이 트레일러도 앞으로 조금 더 달려간 후에 갓길에 멈춰서 한 3분 정도 서 있더래요. 지금 서 있네. 네, 그 모습을 보고 제보자가 그래도 도망가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했는데 자, 겨우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린 뒤에 운전석 문이 저기 사람, 네, 운전자. 사람 보이죠. 그 운전자가 일단은 숨을 고르고 또 운전석 문이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으니까 뒷문으로 겨우 나와서는 일단 경황이 없어서 경찰보다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회사랑 통화를 하면서 트레일러 쪽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이 차에서 내려서 이 차를 좀 살펴보고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시 차에 오르더니 그대로 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당시 제보자는 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던 데다가 트레일러 뒤로 다른 차들이 막 쌩쌩 달려가니까 시야도 가려져 있고 그래서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지인의 차를 타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딸과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면서도 막 그동안 힘들었던 게 막 한꺼번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정말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경찰에 신고는 했으니까 CCTV 천지잖아요. 고속도로에 금방 잡히겠거니 생각하셨는데요. 자, 완전 예상 밖으로. 자, 제보자와 경찰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사고 나기 전에 왔던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하이패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게 개인정보라서 도로공사에서 잘 안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니 이건 범죄 정보잖아요. 거기서 들어왔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가봐야죠. 밝혀내야죠. 이거를 안 잡아주면 어떡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구간나서 아니면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따라가 봐야죠. 어렵지만 앞뒤로 따라갈 수 있는 한도까지는 따라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대로 종결을 짓는 거예요? 방법을 더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는 전 억울해서 도저히 그냥 못 있겠네요. 와, 이거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고 당일에 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가지고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제보자가 먼저 제안한 방법은 하이패스 통행 기록을 보면 그렇죠. 어느 차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경찰이 답변이 개인정보라서 도로공사에 잘 안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럼 거예요. 들으신 것처럼. 예. 그리고 고속도로에 아까 CCTV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건 사실 교통 흐름, 차량이 얼마만큼이나 오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번호판이 안 찍힌답니다. 근데 그 번호판이 찍히는 카메라는 과속 단속 카메라인데 과속을 안 했으면 찍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구간 단속 카메라에는 번호판이 찍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엿새가 지나서 이 경찰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구간 단속 카메라 내가 전부 다 고장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뭐 고장 여부를 떠나서 CCTV도 보존 기간이 3일인데 이미 엿새가 지났기 때문에 다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왔죠? 네, 자수를 했습니다. 트레일러 기사가 자수를 했는데 뭐 이게 못 잡는 것도 사실 신기한데 자수를 하면서 한 말이 조금 놀랍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차량을 밀고 달리는지 몰랐고 앞으로 잘 안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갓길에 세워서 확인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박 변호사님, 합니다. 운전 지금 몇 년째 하시죠? 제가 한 20년 넘게 했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그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떻게 그럼 저걸 자수했냐? 몰랐다. 몰랐다. 말이 안 내 되죠. 차가 왜 이렇게 잘 안 나가지? 말이 안 되죠. 이상하네? 뭐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어떻게 자수를 하게 됐냐라고 하니까 제보자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인들이 이건 네 차 아니냐고 해서 그래서 사고 낸지 알고 이제 자수를 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도주 차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아마 경찰 조사가 막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 운전자가 문제입니다. 아주 트라우마에 지금 빠져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아주 좁은 공간에 있으면 공포를 느낀다고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멀미도 자주 느끼고 그 치료가 좀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저걸 몰랐다. 저희가 뭐 함부로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진짜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상식선에 비춰볼 때 좀 납득이 잘 안 가네요.